뭔가 잘못되어도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급사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공장으로 급하게 오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내밀어 보여주며 공급사와 어제 방문까지의 진행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공장 사장은 모두 상황을 듣고서 그 공급사는 예전 동료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다. 그 업체가 작년에 자사 선풍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해줬다. 지금도 자주 몇십 박스씩 물건을 구매해주고 있기도 하고 작년 말에는 연락이 와서 한국으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한국은 이미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대답을 해줬다. 라는 내용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제품은 그 공장 것이 맞는데 그 공장에서는 모르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기극이었습니다. 공장 사장도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자신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결백성을 보여주겠다는 듯 스피커폰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공급사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공장으로 급하게 오라고 하더군요. 1시간쯤 뒤 도착한 공급사의 대표는 어제 그쪽 사무실에서 만난 제가 공장에 있는 것에 몹시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사 그리고 제조를 한 공장까지 다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조사가 모르는 공급 계약이라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모였으니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이서 대화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공급사는 작년에 알리바바를 통해 연락 온 한국의 구매자를 알게 되었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몇백 개를 팔기도 했는데 작년 연말중 구매자의 요청으로 대량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장이 확인하니 한국과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국 수출권은 상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6만 달러나 되는 큰 오더를 놓치기는 싫어서 다른 공급 방법을 찾았다. 해결 방법으로 다른 공장에서 이미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공장에서 금형을 준비 중이었고 제품은 춘절 후에 곧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니 새 제품이 나오면 그 모델을 변경하여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한국 측에는 금형이 파손되어 다른 모델로 변경해야 된다는 언지를 주었다.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듣고 보니 공급사는 계약 시점부터 그 모델의 한국 판매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의도적으로 구매자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대기 중인 한국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공장과 제품이 모두 바꿔치기 된 사기를 당한 것이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파악된 상황을 한국 구매자에게 알리니 황당해하며 쌍욕까지 하면서도 그나마 유사한 물건이라도 시전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 유사한 물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샘플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공장을 찾아내어 사기극의 전모는 파악했지만 공급사가 준비해두었다는 새로운 모델로 변경하는 국면을 맞게 되었으니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잠재해 있었습니다. 선풍기 같은 시즌 상품은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절에 실패한다면 사업을 망치게 되는 것이니 특히 납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급사에서는 금형이 거의 완성되어 있어서 춘절 후면 바로 생산에 돌입할 수 있으며 늦어도 4월 중순경에는 선적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그다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참조로 금형은 어떠한 제품을 찍어내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이 가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형을 제작하게 되면 초기 금형은 약 2-3개월 만에도 완성이 되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의 금형은 초기 생산 후 수정과 보완으로 1에서 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4에서 6개월의 제작 기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금형 문제로 인하여 3월 말경에서야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서야 나온 시료들을 부랴부랴 한국으로 보내 안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공장의 기술력에 결함이 있었는지 제품의 안정성이 결연된다는 이유로 2번이나 반려당해 수정된 시료와 서류를 보충하느라 인정을 받는 시간에도 지연이 있었고 선적 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들을 보완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되어 한국으로 선적하게 된 시기가 이미 6월이었습니다. 그 전년과 달리 시장에는 유사한 형태의 충전형 선풍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경쟁업체들은 이미 시장에 물건을 출시하여 선점하고 있었으니 출하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업적으로 상당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급된 이 제품들마저도 판매 후 작동 불량이 다수 발견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고 납품된 제품들은 반품을 받게 되었으니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구매자의 그해 여름 시즌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공급사 측이 임의로 결정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공장에서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은 유사한 모델을 공급받는 것부터 무리수가 있었습니다만 한 해 시즌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강행하게 되었던 한국 측 구매자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장과 모델의 변경이라는 무리수 외에도 생산 계획 차질, 품질 안정성 등이 결국은 사업을 망치게 한 하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서너 번 거래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별도의 검증 없이 대량 구매를 계약한 것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소액 거래는 거의 대다수 문제가 없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게 없고, 수록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상 손실 정도로 쉽게 감당할 수 있어서 큰 거래처럼 사업의 흥망흥쇠의 원인이 되거나 회사의 존립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고는 대량 거래, 큰 금액 단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거래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기본적인 행위 외에도 기술력, 안전성, 보장성 등등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적인 것들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에 임하기 전에 상대할 업체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증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는 소량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았던 친숙해진 스파링 파트너를 대량 거래까지 끌고 와서 런닝메이트로 삼으려 했던 것에서 이 사업을 망치게 해버린 문제의 발단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급사가 제조업체로 위장한 것은 구매자를 기만한 행위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검증의 의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거래를 하게 될 당사자에게 있는 막중한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플랫폼을 이용한 국제거래의 맹점은 내 눈으로 직접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증과 계약입니다. 상대의 실체에 대한 검증, 만약의 상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 그리고 더 보태자면 출고 전 꼼꼼하고 세심한 검품,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건너뛰어서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의 승패를 가늠할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모델을 변경하면서 저희 에이전트는 한국 구매자가 먼저 계약한 계약서 외에 납기와 불량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상세히 보충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여 날인하였기에, 문제 발생 후에 공급자로부터 일부의 보상을 받았었지만 이미 망쳐버린 사업에 이런 보상이 과연 큰 도움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국제거래에서 특히 금액이 큰 거래는 방어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컨트롤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국제거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것을 늘 추천드립니다. 노하우가 충분한 그들의 현지 컨트롤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스크 방어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음 사례로 만나 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